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재산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한 걸 따라가 보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계좌 내역을 열심히 조사하는 겁니다. 채권자나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 탕감해주면 안 된다. 이분의 계좌 내역을 열어보면 이자를 좀 탕감해달라. 은행이나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이 뭐라고 이의 신청을 하든 관계없는 거죠. 금지 명령은 하루 만에 나왔네요. 개인회생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법원에서 여러분의 계좌 내역, 카드 내역을 항상 다 조사를 하는 거죠. 몇 년치를 다 털어봅니다. 이걸 왜 매번 조사를 할까요? 보통 채무자들이 자기의 계좌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꺼리잖아요. 깔끔하게 생활비만 썼다면 상관이 없는데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용 내역이 있다거나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체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이 발견될까봐 별로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죠. 법원에서 매번 채무자의 계좌 내역을 털어보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채무자 마음이 똑같거든요. 내가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재산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어딘가로 대피시키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거래대금 5천만 원 받은 거는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가게 팔아서 2천만 원 받은 거는 배우자한테 맡겨놓고, 집 팔아서 담보대출 갚고 5천만 원 남은 돈은 내 친형한테 맡겨놓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남들에게 이체해놓고 개인회생만 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원은 이렇게 은닉된 재산이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계좌 내역을 열어보는 겁니다. 계좌 내역을 열어봐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한 걸 따라가 보면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재산을 누구한테 얼마를 맡겼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법원의 처리 방식은 청산가치 반영입니다. 계좌 내역을 열어봤는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가족들이나 지인들, 친구들에게 이체된 내역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금액들을 싹 합쳐서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다시 말해서 청산가치만큼 변제를 더 시키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빼돌린 돈을 전부 변제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법원이 매번 계좌를 털어대는 이유 두 번째는 편파 변제 찾기입니다. 우리 보통 개인 사업자가 장사를 시작할 때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서도 돈을 빌리지만 배우자한테도 3천만 원 정도 빌려서 시작한단 말이죠.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내가 뭔가 팔만한 게 있을 때 또는 재산이 약간 있을 때 3천만 원을 배우자한테 갚아주고 나는 채무 탕감을 시도하는 거죠. 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집을 살 때도 담보대출을 받지만 그것만으로도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은행에서 3억 빌리고 부모님한테 1억 빌리고 이런 식이죠. 그 집을 팔았다거나 또는 팔지 않아도 나한테 약간 남아있는 현금을 다시 부모님한테 돈을 변제해주고 채무는 탕감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금융권 채무자의 돈을 갚아주지 못하면서 유독 나의 배우자 부모님에 대한 채무, 친구에 대한 채무 요것만 싹 갚아주고 신청 들어오는 거,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 계좌 내역을 열심히 조사하는 겁니다. 법원의 처리 방법은 100만 원 이상 사용처를 소명하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계좌 이체 내역을 이렇게 발급을 받으면 매번 이체한 내역들이 나와 있잖아요. 30만 원 이체한 거, 20만 원 이체한 거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100만 원 이체한 거, 500만 원 이체한 거 이런 거는 법원에 왜 이체했다고, 저 상대방이 누구인데 무슨 관계인데 어떤 이유로 내가 이체를 해줬다 이걸 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설명 내용이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저기에 2천만 원 주고 내 장사하는데 필요한 물건 2천만 원 사왔다. 300만 원 준 건 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월급을 준 거다. 100만 원 쓴 거는 병원 가서 수술비로 쓴 거다. 이렇게 딱 떨어지면 되는데 그러한 똑부러지는 사유 없이 그냥 부모님한테만 변제했다, 배우자한테만 변제했다 그러면 이게 편파 변제가 되는 거죠. 가족한테 이체된 게 있다면 법원에 일단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보통 채무자의 마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내 돈을 남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줬다 하면 웬만하면 저 상대방은 내 가족인 경우가 많거든요. 편파 변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유의 정당성이라는 게 좀 있긴 합니다. 내 돈을 배우자나 부모한테 이체해줘서 은닉을 했다 이러면 가차없이 청산가치 반영하거나 기각이 되는데, 편파 변제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전액이 청산가치에 들어오기도 하고 일부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원칙은 전액 청산가치 반영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편파 변제 같은 경우는 법원 입장에서도 청산가치 금액에 대해서 재량의 여지가 큽니다. 자, 법원이 계좌 내역을 조사하는 이유 세 번째,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회사원이다, 몇 년째 다니고 있다, 이러면 깔끔하지. 내 계좌를 몇 년치 열어보면 매달 월급 들어온 게 다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개인 사업을 제대로 했다, 이것도 깔끔하죠. 내 계좌를 열어보면 매출 금액이 계속 나오잖아요. 물론 비용도 많이 썼겠지만 몇 년치 찍혀 있으니까 깔끔하죠. 근데 굉장히 이직이 잦은 사람이나 프리랜서라던가 일용직이라던가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오다가 말다가 한다고. 예를 들면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일정한 거래처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일 있을 땐 돈 들어오고 없으면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월급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걸 조사를 해야 되니까 법원에서는 계좌 내역을 열어보는 겁니다. 법원의 처리 방법은 매달 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거든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나 일용직인데 방금 그 직업을 구했다, 이렇게 예매한 직업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4년 1월 1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법원은 1월 말에 거래 대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지, 2월 말에도 프리랜서 일을 하고 거래 대금을 또 받는지, 3월 말에도 프리랜서 일을 하고 거래 대금을 받고 있는지, 이걸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계좌 내역에 계속 돈이 들어오면 소득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소득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지. 네 번째 내용은 이게 채무자한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법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허튼 데 썼나, 이걸 확인해서 그 돈을 환수하거나 청산가치에 집어넣거나 기각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려고 열어보는 이유가 크지만, 또 반대로는 뭐라도 법원 입장에서도 채무자를 도와줄 만한 게 있으면 도와주려고 열어보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일반적인 사회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직업이라고 볼 수 없는 일인데도 법원 입장에서는 매달 계좌에 돈이 들어오고 있으면 그냥 직업으로 인정해주고 회생을 시켜준다, 이런 말이죠. 채권자나 은행 입장에서는 저런 건 직업이 아니다, 저 사람은 분할 변제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채무 탕감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계좌 내역을 열어보고 이 정도 돈만 들어오면 직업이라고 나는 인정할 수 있다, 이 사람 채무 탕감해주자,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의 참고 사례를 한번 봅시다. 30대 후반 여성인데 채무가 5,800만 원 정도 됐었고 프리랜서인데 월 소득이 170만 원 정도,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하던 사업 실패하고 남편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채무가 많이 늘어났던 분입니다. 이분의 진술서를 살펴보면 채무자께서 동물을 워낙 좋아해서 동물 분양 사업을 하려고 창업을 했는데 분양도 잘 안 되고 장사가 망한 거죠. 그래서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던 그 펫숍, 그 애완동물 가게는 폐업하시고, 여성분인데 게임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 게임 아이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뭐 무슨 게임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템을 그 현금으로 거래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직업이라고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보정 권고가 바로 나오는 거죠. 채무자의 정확한 소득을 확인할 수가 없다, 월별로 이 금액을 한번 제출해봐라. 그래서 채무자는 현재 게임머니를 싸게 매입해서 좀 더 비싸게 파는 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이분의 매달 매출과 인건비 지급 내역과 순이익을 도표로 만들어서 제출하니 월 평균 소득이 17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분의 계좌 내역을 열어보면 실제로 활동했던 내역이 나옵니다. 우리 일반인의 사회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게 무슨 직업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의 계좌 내역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게임 아이템을 팔고 계속 이체를 받아왔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이템 팔고 돈을 이체 받았던 내역을 전부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찾아가서 사적으로 협의를 보려고 시도를 했다고 칩시다. 내가 돈을 알아서 분할해서 변제해 줄 테니 시간을 좀 더 주고 이자를 좀 탕감해 달라, 이렇게 시도하러 금융권을 찾아갔어. 그러면 금융권도 뭐 대출 심사나 연장 심사할 때 사업자 매출 내역이나 근로자라면 월급 받은 내역들, 세금 내역들 이런 거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출했는데 게임 아이템을 샀다 팔았다 하는 프리랜서 일을 한다고 하네? 과연 은행에서, 저축은행에서, 대부업에서 이걸 직업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하고 채무 조정을 통해서 분할 변제해주고 일부 탕감해주고 이자 면해주고 이런 걸 해줬을까요? 안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일반 사회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전업주부다, 무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겠지. 근데 법원에서는 계좌 내역을 전부 다 제출해봐라, 이렇게 보정을 내려서 계좌 내역을 제출했더니 개인회생 재판에서 말하는 직업으로는 인정해주겠다 결정을 내려버린 거지, 계좌 내역을 근거로. 그리고 법원이 이것은 소득이 맞다고 결정하는 순간 은행이나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이 뭐라고 이의 신청을 하든 관계없는 거죠. 어차피 그 모든 채권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계좌 내역을 털어보는 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뭐라도 도와줄 만한 근거가 되면 그 계좌 내역을 근거로 안 되는 것도 우겨 넣어서 인정해주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이분의 금지명령 신청서 23년 1월 10일에 제출을 했고 금지명령은 23년 1월 11일에 나왔으니까 금지명령은 하루 만에 나왔네요. 그리고 전체 채무액 대략 5,8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 정도 변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원금의 30%를 변제하고 70%는 탕감을 받고 이자는 전부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프리랜서라고 직업을 기재하고 월 소득 170만원, 1인 생계비 120만원 빼서 매월 50만원, 3년 변제하면 총액 1,700만원 변제하게 되는 것이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위생 절차를 개시한다. 이게 개시 결정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나의 계좌 내역을 무조건 확인하고 모든 내역을 다 털어보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지출에 대해서 환수하거나 청산가치에 넣으려는 의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채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정을 할 때도 많으니까 너무 경계심이나 부담을 느끼지 말고 내가 살아왔던 역사를 정직하게 법원에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